안녕하세요. 성장이 필요한 순간 러닝스푼즈 취업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 뭐든지 다 한다. MD. 12년간 패션 MD를 해오신 다재다능한 김은비 강사님 모시고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간 패션 MD를 경험했었던 김은비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LG 패션, 그리고 와디즈, 그리고 카카오 스타일 이런 여러 패션 플랫폼과 IT를 경험하고 현재는 저희 개인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러면 강사님, MD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MD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소사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이 사장님처럼 정말 많은 역할을 핸들링하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상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 상품이 잘 판매될 수 있을 전략을 마련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 재고가 남았을 때 어떻게 이 재고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지까지 이 A부터 Z까지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오, 네. 정말 뭐든지 다 한다. MD인 것 같습니다. 그럼 패션 MD로 근무하시는 동안 이제 패션 MD는 특히나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다시 나뉘는 것 같아요. 온라인 MD, 영업 MD, 상품 MD 등등등. 그럼 요 각각의 MD는 좀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 이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MD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사이클이 있다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가 탄생하는 것부터 판매가 되고 재고가 남는 순간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MD의 구분도 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기획하는 브랜드 기획 MD, 상품을 기획하는 상품 MD, 그리고 만들어진 상품들을 잘 판매할 수 있게 유통이나 그리고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 MD, 그리고 마케팅이나 추후의 재고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마케터라든지 영업 MD, 아울렛 MD 등과 같은 다양한 세부 직무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MD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온라인 MD는 온라인 상품을 관리하는, 상품 MD라고 하면 이제 상품을 기획하거나 소싱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마케팅 관련 MD라고 하면 프로모션이나 마케팅, 판매 전략을 이야기하는 MD 같은데 사실 영업 MD라고 하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업 MD라고 하면 영업을 나가는 건가요? 좀 영업 MD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에 처음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영업 MD의 성격으로 영업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막 드라마에서 보는 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리 제품 좀 팔아주세요 막 이런 영업이 아니라요. 우리가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게 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들을 만들거나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리소스들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기획전이나 프로모션 같은 거를 준비하는 그런 기획 역량이 또 필요한 영업 직군들이 이 패션 영업 MD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요 MD 직군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사실 MD의 하루하루 일과가 좀 궁금합니다. 저연차, 고연차, 지금 대표까지 나누어서 요런 하루, MD의 하루가 조금 달라서 요 부분도 또 듣고 싶네요. 요거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MD로 입사하면은 굉장히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약 3에서 4년 정도까지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는 물음표가 계속 떠다닐 정도로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다음 날은 또 이거와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일들도 여러 담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요. 여러 유관 부서들, 그리고 우리 생산 공장들, 거래처들,
뿐만 아니라 뭐 바이어들이나 클라이언트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또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 업무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핸들링하는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주로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나날들이 지나고 나면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전문성이 좀 드러나는 시점이 와요. 이제 그게 이제 대리가 되는 4년차, 5년차 정도가 되면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꽤 전문가다. 이런 게 좀 두드러지는 연차가 생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본인만의 루틴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획 MD라고 하면 상품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어떤 상품이 잘 팔릴지 시장 조사하고 그것들을 기획하고 또 수량을 결정하는 이제 이런 것에 특화된 어떤 역할들에 좀 더 집중하게 되죠. 그렇지만 전연차나 고연차나 굉장히 일이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 슬픈 사실이네요. 근데 저희도 이제 23년부터 패션 MD 관련된 취업 캠프를 운영해 오면서 요 수료를 하신 분들이 본인의 일상을 저에게 공유를 자주 해주시거든요. 근데 딱 느껴지는 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저에게 항의 연락이 옵니다. 그냥 캠프를 다시 들으면 안 되냐. 그냥 계속 수강생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 이제 패션쇼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분명 좋은 기업, 큰 기업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까지 행사 관련된 업무 했다. 이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좀 3년 정도가 찼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미 패션 MD로 데뷔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는 좀 매니징하는 업무들이 생겼다. 처음에는 완전히 정신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일은 똑같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뭔가 체계를 본인이 잡아가는 느낌이 있어서 더 어렵다라고는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강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교육생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 같이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션 MD의 직장인의 하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연차, 고연차 흘러가게 될 텐데 대표님의 하루는 또 어떤가요? 오늘도 오시는 길에. 네. 오늘도 오는 길에 제가 그 수액 톤을 하고 왔거든요. 이제 급하게 에너지를 지어 짜내려고 오랜만에 제가 수액을 맞고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연차와 고연차의 어떤 하루를 결합시킨 하루가 이제 대표의 하루 그리고 저규모 기업에서의 하루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는 이제 혼자 1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잡일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이나 쌓여 있고 되게 중요하게 의사결정하고 또 책임져야 하는 일들도 또 존재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 일들을 다 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워라밸은 포기한 채로 브랜드와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패션 MD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특히 나중에는 나의 브랜드를 꼭 열고 싶다. 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 이런 욕심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사님께서는 좀 런칭을 하기 전에 나에게 다시 말을 걸 수 있다면 그런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가장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은비야, 운동 열심히 해라.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잘 길러놔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느꼈을 때 이 브랜드 사업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과 끈기, 체력 이게 진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 스스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잘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때 좀 원만하게 이렇게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을 잘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덕을 쌓아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완성된 은비 강사님의 브랜드. 그러면은 사실
누구나 브랜드 창업을 하고 싶고 MD로 데뷔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동기로 어떤 계기로 이제 강사님의 MD 커리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MD 커리어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왜 창업하게 되었는지 요 1년의 요 과정들을 좀 얘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극히 MD의 노하우로 브랜드를 창업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러닝을 결합한 캐주얼 웨어 브랜드를 현재 운영 중이거든요. 이 러닝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도 많이 생겼고 러닝을 통해서 저의 삶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활기를 그렇게 띠게 된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준 운동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거에 더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러닝웨어 그리고 러닝 용품에 있어서 굉장히 부흥인 시장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러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러닝웨어를 취급하는 편집샵이나 브랜드들도 정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급성장하는 시기에 맞춰서 제가 잘하는 것을 결합시켜서 이 분야를 좀 개척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일단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MD로서 가장 잘 해왔었던 어떤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차별점이 무엇일지를 좀 더 고민을 통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역할들을 통해서 브랜드를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것 같아요. 요 이야기가 사실은 다음 주제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니어 MD라고 해서 필요한 역량은 그 패션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데이터나 흐름, 시장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본인의 역량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패션 MD를 준비하시는 주니어 분들께 요 역량 관련해서 좀 본인이 직접 해낼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추천하시는지 마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니어들을 많이 뽑기도 뽑아봤었어요. 그런데 주니어들한테 꼭 항상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패션 업계라는 게 사실은 정말 매일매일 시시각각 이 상황이 변하고 또 빠르게 급변하는 그런 어떤 산업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매 시시각각 다가온단 말이죠. 이런 어떤 문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패닉하거나 아니면 자꾸 미루거나 해결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면 사실 패션 MD로서 적응하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사고방식이 좀 유연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패션 브랜드라는 것에 대한 특성 자체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 분위기, 무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업무의 취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패션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패션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민하게 관찰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트렌드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을 볼 때 좀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 해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 패션 MD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상품 등록만 했었는데 팔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그 팀원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고하셨던 게 그러면 우리는 직장인 20대 후반에게 이제 물건을 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이 출근할 때는 뭐 입지? 그리고 놀러 갈 때는 뭐 입지? 두 군데에서 이제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이걸 골랐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던 이런 마지막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판매까지 이어진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네. 우리 수강생분들이
처음에 이 취업 캠프에 시작했을 때 그런 관념과 끝났을 때 이 관념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패션을 대하는 게 그 소비자로서 대했었어요, 패션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패션을 대했다면 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실제로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요 패션 MD를 꿈꾸시는 분들이 초반에는 패션 좋아, 패션 너무 관심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셨다가 좀 디자이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직무가 뭐가 있지? 하시다가 이제 MD를 알게 되시는데 그러고 나서 취업이 되신 분들의 케이스를 좀 뜯어보면 이제 패션 좋아해서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패션을 어떻게 하면 더 지속력 있게 내가 접근할 수 있지?로 요 사고가 좀 바뀐 순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패션을 남들도 좋아하게 하려면 남들도 요거를 소비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요런 게 좀 딱 바뀌는 스위치가 걸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게 딱 시작이 되면은 취업이 싹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강사님께서는 사실 이직도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요런 이직 꿀팁 따로 있을까요? 이직도 뭐 신입사원 채용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뽑는 인재의 결에 맞는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핏을 체크하려면 이 기업에서 작성해서 공고를 낸 취업 공고문 안에 있는 뭐 자격 요건, 우대사항, 주요 직무 이런 부분에 이제 꼼꼼하게 읽어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정리가 잘 되어서 그 부분을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어떤 직무의 결에 맞춰서 본인이 쌓아왔던 경험들을 잘 포장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간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직을 할 때 사람의 됨됨이를 인성을 많이 봅니다. 이게 그냥 꼰대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솔직히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게 되거든요. 이 팀원들, 동료들을 정말 하루에 9시간 이상씩을 마주하고 보게 되는데 이분이 나와 우리 팀원들과 핏이 안 맞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원들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과 잘 맞을 수 있을지 그 핏을 체크하는 어떤 인성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니까요. 기업에 지원하실 때 그 기업이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 팀은 어떤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 가셔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본인의 어떤 성격들을 잘 얘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업 문화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조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지나오신 회사 중에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고 치면 좀 달랐던 문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A 기업은 이랬는데 B 기업은 좀 다르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제가 경험했었던 기업 중에 A 기업은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제조 기반의 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어떤 기업 문화를 지속해 왔고, 그리고 규모 자체도 굉장히 컸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인재상의 특성은 규율을 잘 따르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FM대로 차곡차곡 잘 성장시켜 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훨씬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막 진취적이고 막 모든 어떤 상황을 자기는 바꿔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도전해낼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인재들을 그렇게 굳이 원하지는 않겠죠. 반대로 제가 경험했던 스타트업 B의 경우에는 이 스타트업의 특성상 규모가 굉장히 작고
또 언제든지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변화와 급물살에도 어려워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상을 원하는 그런 기업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또 상사가 시키는 일 위주로 잘하고 이런 성향을 가진 그런 성향의 인재를 뽑고 싶어 하진 않겠죠. 그래서 좀 더 에너제틱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상하 직급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견을 잘 어필하고 이런 성향의 인재들을 원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요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을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을 하실 때부터 그 기업 문화랑 약간 매칭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기업에 지원하신다고 해서 하고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분이 그 회사에 있는 게 그려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도 이제 종종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 브랜드의 이제 것을 소비하거나 브랜드에 대한 제품을 좀 고민할 때 그럴 때 보면은 어울린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꼭 취업을 준비하실 때 요 패션 MD가 꾸미신 분들은 본인이 이 브랜드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나랑 어울리는지 여기부터 기업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이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취업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그런 취업에 합격하는 그런 꿀팁들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그런 정규적인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만약에 수강하시게 된다면 그때 꿀팁들을 더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만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요 이야기 해주셔서 또 생각난 게 이제 강사님들 중에서 대기업에 이제 15년 이상 이제 MD로 근무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15년 전에 내가 이제 인적성 검사를 여러 기업에 보고 다녔을 때 정말 그게 대기업에서 괜히 만든 인적성 검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런 기업에 본인이 핏과 이런 게 다 맞는 그런 기업에는 합격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정말 우수수 인적성 검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업 문화와 내가 잘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잘 고민해서 지원하시고 이제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 약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 과정을 수료했던 분들 중에 기억에 좀 특별히 남는 교육생분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서울에 아예 연고가 없이 그냥 덜렁 몸만 가지고 이 서울의 상경에서 이 과정을 듣겠다고 집도 처음으로 서울에 구해보고 해서 이 수업을 들었던 이 여자친구가 한 명 떠오르는데요. 나이도 굉장히 어렸어요. 25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덜렁 그냥 집만 싸들고 서울로 상경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성취해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처음과 다르게 수업의 마지막 과정쯤에는 굉장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되게 전문적으로 변해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잘 보이는 친구였는데 결국에는 작은 기업에 인턴도 도전해보고 또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FNF에서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저는 이제 강사로서 너무 보람도 차고 또 잘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간간히 듣고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서 집들이도 같이 했었거든요. 술도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서울 아무 연고 없는 서울에 정착해서 잘 적응해서 또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보람이 차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사로서 보람찼던 일 말고 MD로서 이제 가장 뿌듯했던 그런 보람찼던 일에 대해서도 또 에피소드 하나 있을까요? 일단 MD의 묘미는요.
내가 기획한 상품이 적중할 때를 실제로 맛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자 묘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MD가 어떻게 뭐 천재가 아니니까 적중에 실패할 수도 있고 적중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뭔가 내려온 것처럼 이거는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해서 극구 말렸지만 주위가 모두 말렸지만 내가 밀어붙여서 진행했었던 상품이 터졌을 때 그거를 내가 이 데이터로 보고 남들한테 봐봐 이거 내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뿜뿜 터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만든 상품, 제가 기획한 아이템이 길거리에서 모르는 그냥 사람들이 제가 기획한 제품을 착용하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마주쳤을 때 그 기쁨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때문에 사실 MD가 이렇게 힘든 직무라고 하는데 왜 MD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맞아 나 이렇게 힘든 MD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제가 그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아 맞아 이런 기쁨 때문에 내가 MD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으세요? 인사이트 형도 괜찮고 재미 형도 괜찮고. 비하인드 뭐 이런 거. 비하인드? 이번에 그 홀세일 MD로 취업하신 땡땡 아무개 군께서 그 유명한 진짜 해외 브랜드랑도 콜라보하는 땡땡 브랜드 아시죠? 뭔지? 네. 그 브랜드의 50%를 할인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신 게 또 강사로서의 보람이 있지 않나.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제자들이 이렇게 네로라 하는 브랜드에 가는 거가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래서 직접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진짜 자랑 많이 하거든요. 내 제자가 여기 갔다? 내 제자가 여기 있다? 너 뭐 그 브랜드 알아? 요즘 성수동에서 엄청 핫하고 줄 서는 브랜드잖아. 뭐 이렇게 제가 제 새끼 자랑하는 것 마냥 엄청 자랑하고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렇게 뿌린 씨앗을 거두는 느낌으로 콜라보를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그들이 저랑 콜라보를 안 해줄 것 같은데 뭐 제가 하라면 해야죠.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과정이 또 대강합니다. 이야기 나눈 은비 강사님을 만나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 무료 과정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다음 기수 분들 만나 뵌다고 했을 때 조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면 무조건 취업의 어떤 딜레이가 단축이 되실 겁니다. 그거 제가 장담해드릴 수가 있고 저랑 하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의 그런 커리큘럼들도 정말 알찬 게 많아요. 솔직히 저도 배우고 싶을 만큼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무료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지원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요 화면 조정 시간을 잠깐 거치고 Q&A 타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취업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 패션 MD 파헤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